어,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걸로 보면 조금, 링크가 나와 있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 CS236 2강 발표를 맡게 된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Representatio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 사실 좀 본격적인 그 렉처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코र्스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좀 예비 작업을 하는 느낌이 강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고요. 좀 이론적인 배경들, 그리고 좀 확률적인 어떤 파운데이션을 좀 세우는 데 목표가 있는 강의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좀 힘들었지만, 그리고 댓글에도 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는데 되게 막 몇십 분 만에 크래시 코스를 했다.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CS 몇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강의가 있는데 그거에 그냥 크래시 코스를 한 40분 만에 끝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집중을 하면 많이 얻어갈 수 있었던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았나 보네요.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 제너러티브 모델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같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일지라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렌즈로 볼 수가 있다. 이게 좀 핵심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뉴럴 모델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강에서도 좀 나왔던 내용이지만, 우리 이 코र्스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현실 세계에 어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떠한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성이라는 작업을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하나의 샘플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1강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우리는 구하는 게 목적, 또는 배우는 것이 목적인데, learnable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목적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냐면, generation, 그리고 density estimation, 그리고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세 가지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generation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확률 분포를 따라서 하나를 샘플했을 때, 이 녀석이 이 강아지 사진으로 좀 트레인된 강아지 사진 데이터로 트레인된 모델이라고 하면 강아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아지와 비슷한 사진일 경우에는 이 probability가 높아야 되는 거고, 비슷하지 않은 사진일 경우에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좀 파생되는 것이, 이제 이걸 잘 디스크리미네이트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그 모델 내부에 어떤 식으로든 어떠한 피처를 담고 있을 것이다. 강아지 귀라든지 네 가지 발이 달렸는지 본다든지, 이러한 피처를 우리가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프리젠테이션을 할 것인가 인데, 가장 간단한 상황을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이제 그냥 그 코인을 이렇게 던질 때 헤드거나 테일이거나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이산적인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게 와다다다 하면서 그 연속적인 상황으로 확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동전 던지기라고 좀 가정을 하고, 어, 디스트리뷰션의, 네, 다 이산적인 디스트리뷰션의 두 가지 종류죠. 그러니까 베르누이인 경우와 그다음에 카테고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그쵸. 그리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0부터 255까지의 R, G, B 값 세 가지를 총 가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 되는 거죠. 스테이트가. 맞죠?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니까 하나 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진짜 사실 그 통계 강의 때 들었던 거지만 까먹어서 뇌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파라미터는 우리말로 모수라고 하고, 해당 확률 변수의 분포를 알기 위해 필요한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뭐죠? 정규 분포 맞아요.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뉴하고 시그마가 이제 모두가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거 이제 모든 값이 랜덤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각각의 예를 들어서 0001 확률, 0011 확률, 0021 확률 점점점 해가지고 25, 25, 25의 확률까지 다 구하면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인데 여기서 더하기를 전부 다 했을 때 확률이기 때문에 1이 돼야 되니까 하나는 빼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다 정해지는 거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문제없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좀 예시로 가게 되는데 되게 간단한 엠리스트 셋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밝기가 없죠. 그냥 0이거나 1이거나 이런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인 거고 이제 이 이미지의 스테이트가 과연 몇 개나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온 오프니까 n 개의 픽셀이 있다라고 하면 2의 n 승계의 그 가능한 상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나머지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그 확률은 그냥 더하기 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해지는 건데 저가 여기서 가졌던 의문이 근데 이게 만약에 독립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독립인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프로바빌리티를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픽셀 하나에 이게 p 그 베르노이 저기 디스트리뷰션에서 p 값만 구하면은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냥 n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좀 정리가 안 됐네요. 근데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그 상황 자체는 독립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독립이라고 가정을 안 하고 네, 자유롭게 놔뒀을 때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고 근데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버 스테이트는 2의 n승계인데 어, 결국 여기도 나오다시피 n개의 숫자로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는데 네, 독립이 아닌 것보다 독립인 게 네, 더 뭐지? 파라미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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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예요. 네, 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 독립이라는 게 새로운 조건을 줬다는 거네요, 사실상. 그러니까 네, 독립이라고 맞습니다. 하면 그런 건지 감이 안 와. 보통 일단 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연계의 모든 건 독립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은 정보를 더 준 거니까 줄어드는 게 맞는데 독립이라는 게. 이거를 제가 반쯤 이해했었는데 잠시만요. 음, 근데 보통 제 직감으로는 그 독립이 아니면 오히려 더 적은 파라미터로 그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거든요. 네, 그냥 그게 아닌데 독립이 아닌 거랑 독립인 거랑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애들이 독립인 독립이죠. 애들이잖아요. 왜냐면 걔네가 뭔가 독립인 애들의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뭐 이렇게 스페이스를 봤을 때 얘네들보다 훨씬 더 핸들링하기 쉬운 조건들을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뭔가 모수에 대한 추정을 할 때나 그런 걸 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모수의 어떤 사이즈가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한 거를 지금 방금 살짝 정리했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림을 봤을 때 픽셀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 네. 픽셀 값은 각각 1이거나 0인데 이 1이거나 0일 확률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네. 모르는데 각각의 픽셀이 독립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으면 각 픽셀 한 칸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30% 확률로 검은색이고 다음 칸은 뭐 한 40% 확률로 검은색이고 이걸 알 수 있으면 우리는 각 그
칸마다 숫자 하나만 알면 얘 디스트리뷰션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독립이기 때문에 옆 칸도 다른 칸은 아무런 상관없지. 그냥 이 칸만 계속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그 독립이 아니라면은 그 다른 분포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니까 네, 네, 영향을 맞아요, 아까 맞아요. 시그마 N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픽셀이 첫 번째 픽셀에 영향을 받는다. 네. 그러면 첫 그러면 번째 픽셀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관찰하는 그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한 파라미터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되네요. 그럼 그렇게 세도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 영향을 주고받고 네,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면 2n 마이너스 1인데 영향을 안 주고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두마처럼 이것만 보면 되니까 n개만 관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각각의 p를 probability를 구하면 전체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디펜던트일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n으로 줄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유효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데 모든 것이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모델은 옆 픽셀을 보고 이 픽셀의 값을 추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상정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1을 긋는다고 하면 이렇게 직선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는 아마 검은색의 확률이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돼서 좀 예측을 못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룰들이 나오는데 체인 룰과 베이즈 룰입니다. 체인 룰은 이제 독립이든 종속이든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룰인데, 네, S1, S2 이렇게 쭉쭉 교집합 이 모든 사건들이 한 번에 발생한 확률은 S1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 곱하기 S1일 때 S2가 발생한 확률 곱하기 점점점점 해가지고 모든 나머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곱하기 given 나머지 사건 probability of Sn 여기까지를 전부 다 곱하면 모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온다라는 게 체인 룰인 거고요. 이 과정을 팩토라이즈라는 동사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은. 그래서 이걸 곱사건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죠. 곱사건은 이거랑은 상관없는 게니까 곱사건이 교집합되는 교집합이죠. 이거 그집합. 네. 그러면 이거는 S1부터 Sn까지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법은 네. 이거다. 그러고 그다음에 베이즈 룰은 여기서 파생이 되는 정리인데 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도 뇌에서 꺼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고요. 이거 보면 너무 베이스 룰이 너무 쉬운데 네네. 약간 초반에 반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약간 생각하고 활용하려고 그러면 약간 맞아요. 안 안 돼요. 떠오르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너무 빨리 넘어가고 있나요? 제가? 아니 저는 4시 반에서 오히려 좀 그러면 일단 빠르게 해보고 최대한 네. 모르는데 넘어가지는 말고. 네네.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막힐 거라서 지금 빠르게 넘어가. 빠르게 해놔요. 그래서 체인 룰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우리의 컴퓨테이션의 부담을 좀 낮출 수 있을까인 건데요. 아까 봤다시피 이제 이의 n승 일단 체인 룰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음, 파라미터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실제 아, 세계를 그냥 다르게 나타낸 것에 불과하니까요. 체인 룰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px1 곱하기 p 기분 x1, x2 곱하기 x3 기분 x1, x2 뭐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놔도 사실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각각이 이거를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개념을 처음 봤는데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그래서 아마 아실 것 같지만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A, B, C라는 사건이 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B와 C가 독립이다라는 거를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라고 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정보가 안 주어졌으면 B와 C는 종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I라는 어떠한 사건을 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 SI 플러스 1
하고 x1부터 제가 x라고 했네요. xi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xi 플러스 1이 x1부터 xi-1까지 전부 다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 과정을 이제 마르코프 어썸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px1 그리고 px2 기분 x1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px3 기분 x1 x2에서 x1은 필요 없는 정보가 돼요. 마르코프 어썸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x1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우리는 x2가 일어났을 때 x3가 얼만큼 일어날 확률이 높은가만 관찰하면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공주마처럼 한 픽셀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든다.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스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1인 것과 비슷하다라는 저희 해석이 되려고 원그램 그 n그램 볼때 네네네네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모델에서도 실제로 컨텍스트 윈도우를 하나로 줄여버리면 그냥 바로 전에 있는 월드만 보면서 이번 월드를 예측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델이겠지만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하게 컴퓨터가 위도전이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태스크에 따라서 좀 윈도우가 맞아요. 달라져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과정이죠. 우리가 최건님이 모두의 질문이 왔습니다. 와일 사이를 연구하는 보드 게임 어... 굉장히 시적이시네요. 모바일 사이를 구하는 고객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오토마타 같은 거 할 때 0 스테이트랑 1 스테이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막 저도 정확한 막 정의 같은 건 모르는데 네. 막 뭐지? 약간 방금 1에서 0으로 갔을 때 또는 0에서 0으로 갔을 때에 따라서 다음 MVP네요. 하는지 네네네 MDP 아, 체스도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엄청나게 골든 과정을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파라미터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됩니다. 이 과정도. 그러니까 완전 독립보다는 조금 덜한 과정이에요. 이거는.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니까. 그렇죠. 네. 완전 독립이랑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한 과정이랑 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다른 거죠. 한 발 물러선 건데 그래도 약간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베이스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하고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발 더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변수가 종속되어 있는 다른 확률 변수는 어떠한 셋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 셋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확률 변수의 셋 중에서 특정 값들만 이 값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를 이제 베이스 네트워크라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 셋 A를xi라는 어떤 확률 변수를 볼 때 이 확률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확률 변수들의 셋을 이제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고 페런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해당 노드에 페런트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프 형식이 될 수밖에 맞습니다. 예, 그래프 그림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x1부터 xn까지 모든 노드들, 모든 확률 변수들 혹은 아까 예시에서는 이 픽셀들의 확률 분포를 알려면은 이제 각 픽셀별로 연결되어 있는 픽셀들의 확률 분포만 알면 우리가 전체 분포를 알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게 베이즈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은 독립이고 어떤 변수들은 동속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정속이 아니고 전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정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어,
이걸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 each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하나의 노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하나씩 할당을 합니다. 각 노드에게. 그리고 이 노드는 parent 노드들이고요. 이 각 parent 노드들이 영향을 미치는 노드의 엣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acyclic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acyclic 그래프. acyclic 그래프라는 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는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cyclic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acyclic 그래프는 그 성질상 토폴로지컬 올더링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valid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토폴로지컬 올더링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왜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밸리드한지에 연결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여러 가지, X에 대해서, 각 X에 대해서 이렇게, 어, 어떤 것은 컨디션이고, 어떤 것은 그 다음 네네네. 결과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양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은 사이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사이클이 어떻게 보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사이클릭 하다고 그냥 두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를 어사이클릭 하는 거를 그리는데 일단 만들어야 네, 된다. 무조건 어사이클릭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만들다가 이게 룰인 거죠. 사이클릭 해질 것 같으면 걔는 네, 그냥 안 잘라내야 된다고 되는 잘라내요. 걸로.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뒤에도 나오는데 이런 예시가 있어요. 이제 시험을 보는 상황이고 이 시험이랑 SAT가 있어요. 이거 그냥 내신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신인데 내신이고 수능이고. 네, 내신이고 수능인데 내신 같은 경우에 이 애의 본질적인 똑똑함에 의존을 하겠죠. 그리고 그 내신 시험만의 특수한 어떤 난이도에 의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애의 똑똑함은 수능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내신과 수능은 사실은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확률 분포상의 파라미터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네. 그래서 네. 상관관계는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은 독립이다. 컨디셔널 그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인텔리전스가- 에러를 그리지 않는다는 거. 인텔리전스가 똑같을 때 둘이 독립이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given intelligence grade랑 SAT는 독립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화살표들이 나타내는 건 결국에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레이드의 표가 가장 크죠.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 엣지가 포인티드 된 그 노드들이 그러니까 페런트 노드들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인텔리전스와 디피컬티를 둘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레이드. 이 고정에 관해서 의미 네네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어떠한 그 상태 혹은 현상을 모델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조건은 만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당연할 것 같은 게 사이클이 일어나게 되면 A가 B에게 영향을 미치고 B가 C에게 종속되어 있는데 C는 또 A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관계가 돼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디서 시작할 수가 네, 없으니까.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 약간 조금 좋은 성질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어가지고 사이클릭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가정을 하되 그걸 조금 제한을 풀어서 마르코브 네트워크 쪽으로 가면 어떤 사이클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라고 어떤 분이 답을 하는 거를 헐. 좋은 거 생각해봐요. 얻기 위한 최소한 그럴까? 조건이었던 거고 그걸 좀 더 완화해서 사이클릭을 좀 빼면 마르코브 네트워크까지 마르코프 네트워크. 어사이클릭이 마르코프 네트워크보다 더 강한 조건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프 네트워크 업사이클이라는 제한조건을 가하면 그때 베이지 네트워크가 아. 된다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플러스 어사이클릭은 음. 베이지 안에 있다라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마르코프 네트워크는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네. 그래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아무튼 베이지언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냥 정의상 그런 것 같아요. 어사이클릭이다. 정의상.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걸로 한번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이해하시는 분 있으신지. 그래서 토폴로지컬 올더링 혹시나 토폴로지컬 모델링에 대해서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 올더링 같은 경우에 그냥 숫자를 매기는 건데 이 그래프의 방향성이 그 대소 관계를 반영하도록 올더링을 하는 걸 토폴로지컬 올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가능하다고 증명이 되어 있어요. DAG, Directed Acyclic Graph의 경우에는 토폴로지컬 올더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1, 2, 3, 4 보일까요? 1, 2, 그 마우스 보이나요? 뭐야? 네. 1, 2, 3, 4, 5 이렇게 올더링해도 토폴로지컬 올더링이고 1, 2, 3, 4, 5 이렇게 해도 토폴로지컬 올더링이고 아, 어사이클릭이 아니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체인룰 형태로 나타낼 수 없어서 무조건 어사이클릭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인룰 형태가 이제 요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이클릭이라면 그이면은 체인룰로 나타내지.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지언 네트워크로 이걸 모델링 할 수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컴퓨테이션이 그래도 모든 게 다 종속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좋은 성질들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가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 DGLIS라는 5개의 확률 변수의 상태를 모델링 하려고 한다면 2에 5승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레이드가 2가 아니네요. 2의 4승 2 맞나? 아, 2의 4승 곱하기 3 빼기 1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베이지언 네트워크를 도입을 하면요. 안 하면 아니면은 2의 5승이 아니라 저 아. 그레이드가 3개니까 가능한 게 나머지는 이제 그레이드가 3개구나. 그랜도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네요. 그레이드는 3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콜럼 왜 3개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ABC인가 봐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베르노이만 생각했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3개 이렇게 있는 건지 헷갈리게. 에러는 뭐예요? 네? 에러는 뭐예요? 레터? 보낸다 안 보낸다. 엄마한테 성적표 보낸다 안 보낸다. 엄마한테 보낸다 안 네, 네, 보낸다요? 그래서 이해 못해.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으세요. 아, 근데 제가 해석에 따르면 엄마한테 꾸짖는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안 보낸다.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는. 네, 성적표는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죠. 미국 학교는 다른가 봐요. 네. 네, 해주신 대로 그레이드가 3이라면 조금 다르겠지만 그레이드가 그냥 패스 페일이다 라고 하면은 2에 5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베이지언 네트워크를 그려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변수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그죠? 네. 2 더하기 2 더하기 이거는 4인가요? 4일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림은 여기서는 그레이드가 3개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가 되고요. 네. S given i는 4가 되고 G given L은 6이 된다. 뭔 소리야? L given G.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훨씬 파라미터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잠시만요. 이 내용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 베이지언 네트워크를 그린다는 것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함축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프가 풀리 커넥티드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현실은 풀리 커넥티드 그래프인데 그런데 우리가 베이지언 네트워크를 그린다는 것은 몇 개의 엣지는 무시하겠다라는 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도 글로벌 디펜던시를 로컬 디펜던시를 특수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멋있고. 이 그래프는 실제 인과관계를 조금 그 반영한 베이지언 네트워크 같은데 네. 그냥 제가 여기 딱 들어서 듣기만 해서는 실제 인과관계랑 전혀 상관이 없는 베이지언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사실 이퀴발렌시가 약간 probability distribution 상의 이퀴발렌시를 되게 여러 가지 그 인과관계 옵션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가능한 경우 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현실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추정하지 않더라도 더 정확해질 수도 있을까요? 그대로? 그거는 그건 잘 아니겠죠? 설마? 현실이면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X 쳐져 있는 그 네네네. 엣지들은 허용되지 않는 엣지들인 거야? 아니면은 실제로는 저런 네네네네. 선택된 그렇죠.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상태에서 빨간 엣지들을 추가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잠시만요. 만약에 네, 어떤 네, 괜찮아요. 네트워크는 사이클릭. 근데 예를 들어서, 어사이클링만 하면 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SAT가 difficulty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리는 순간, 그건 어사이클릭이 아니라 사이클릭이 되겠죠? 어사이클링 맞나요? 아니에요? 지금 엣지가 없구나, 여기. 블레이드가 뭐 difficulty에, 이렇게 할게요. 레터가 difficulty에 네,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안 되는, 네, 그건 이렇게 허용이 안 하면 허용이 안 되는데 돼요. 네, 지금 빨간색 그 엣지들은 네네네. 허용은 되는데 허용은 돼. 단지 선택이 안 됐을 뿐이다.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쵸. 말이 안 되죠. 이제 내신 시험의 디피컬티가 수능 시험에 영향을 미칠 리는 거의 없으니까. 종속이 아닐 것이다. 안 되는 가능한 것 같긴 그렇죠. 그렇죠. 반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화된 모델링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현실을 모델하려면은 이걸 풀리 커넥티드 그래프로 표현을 해야겠지. 풀리 커넥티드 그래프의 일종의 어프록시메이션의 그렇죠. 상황에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더 확장을 해서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딥러닝,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이 관계를 실제로 얘가 모델링을 자동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요. 채팅.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썸머리. 베이지안 네트워크 G와 P로 주어진 where P 직독짓기 죄송합니다. P는 이제 set of local condition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G는 하나의 그래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지언 네트워크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G가 있고 P가 있다. 벌티스와 엣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지언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모델링을 하면은 굉장히 efficient representation이 된다입니다. 이거를 제가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를 고민했었는데, 네, 이런 걸 이제 representation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어떤 그 인과적인 또는 상관관계성 비형의 그런 관계 또는 이제 전체적인 probability distribution 자체를 어떤 그러니까 단순화? 그걸 단순화한다. 단순화해서 표현하고자 한다. 그게 representation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assignment라는 또 의문의 단어를 썼는데 computing the probability of any assignment is obtained by multiplying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s. 근데 이 assignment는 그냥 노드를 이야기하는 노드의 값을 정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그레이드의 probability를 이제 컴퓨트하려면 그냥 difficulty랑 intelligence가 일어났을 때의 probability를 관측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
이게 제가 그 통계를 교양 통계만 들어가지고 이해를 못했는데 곱한다는 게 이제 매트릭스끼리 곱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 확률이 그냥 여기 지금 누적되는. 진짜 위의 식을 식처럼 돼 있는 것처럼 이거 돼 이거요? 있어서 계신 그런 애들과 difficulty grade 레터라 그러면은 레터의 확률 부터를 구하고 싶으면은 레터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difficulty에서 grade로 가는 그 확률이랑 grade에서 레터로 가는 확률을 곱해야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컨디셔널리하게 하는 그래서 음, 여기 굳이 우리가 매트릭스를 나타낸 이유도 잠시만요. 이거랑 이걸 곱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스케일러도 하지 않은 거. 어떤 의미예요? 왜냐면은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내 위에 세 단계부터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 래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위에 두 단계까지만 해서 디피컬티랑 인텔리전스만 한다 하는데 만약에 인텔리전스 위에 유전자, 막 환경 이런 것들 difficulty 할 때 이제 막 교사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게 추가가 되면은 무조건 가장 아무 것에도 영향을 안 받는 것들 부터 시작. 전부 다 시작해야 되는 전부 다에서부터 그러니까 훨씬 컴퓨팅이 많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그냥 퓨어하게 사용을 하려면. 네, 근데 모든 모드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고 그게 핵심인 거죠. 네. 전부보다는 물론 다 말도 안 되게 어렵겠지만 이걸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떻게든 이 현지 세계를 끌어내려 보아보자라는 게 이번 강의의 약간 큰 그림입니다. 화살표 개수를 트레이드오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적으면은 잘 어프로크시메이션이 안 되고 너무 많으면은 컴퓨팅이 너무 어려우니까 비싸니까. 네. 이게 그런 거냐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잘 연결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딥러닝 목적만 정해 놓으면은 뭐 알아서 배우게 하는 거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딥러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나오고. 네. Can sample from the joint by sampling from the space.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터라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은 difficulty와 intelligence와 grade만 보면은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네.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샘플도 가능하고. 이 얘기네요. difficulty에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따라서 하나를 샘플을 하고 intelligence에서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따라서 하나 샘플을 하면 grade는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레이드도 좋겠네요. 네,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냥 같은 말인 네네네. 그리고 can identify some conditional independence properties by looking at 이거 다 그냥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맛이. 그거 같은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피컬 모델이 이제 막 점점 더 많은 걸 고려하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때 이 클래스에서는 2개나 3개의 랜덤 벡터만 다루는 심플한 그래피컬 모델만 다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머리가 터질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너러티브와 디스크리미네이티브를 비교를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게 됩니다. 펑셔널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됐고요. 네. 자, 클래시파이 이메일을 스팸인지 아닌지로 분류하는 작업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보캐블러리에 n개의 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핫 벡터인 거예요. x들은 각 워드에 대해서 이 워드가 이메일에 들어가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월드가 100개면은 100개의 이제 로우가 있겠죠. 컬럼인가요? 컬럼 뭐 아무튼 100개가 있고 0101이 적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메일은 어떠한
그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샘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현실 세계에 어떠한 함수가 존재해서 어, 이메일에 예를 들어서 더라는 월드가 나올 확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도 다 정해져 있고요. 단어가.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온 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률도 실제 어딘가에 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어, 일단 하나의 굉장히 볼드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어, 이 하나하나의 월드가 나타나는 어, 그 사건들이 y given y일 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given y일 때 그냥 다 곱해버리면 곱해버리고 py를 곱한다. 그랬을 때 각각의 모든 사건들이 어떠한 하나의 스테이트를 가질 확률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슬라이드 요약이고 parameters from training data predict with Bayes rule. 네, 베이즈 룰을 적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예요. 네. 이거는 단순히 계산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과연 리즈너블한 어썸션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리즈너블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뱅크라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뱅크라는 월드가 나오고 어카운트라는 월드가 나오면 두 개는 항상 같이 나온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깡그리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쓸모는 있다. 네. wrong이지만 그럼에도 유지불하다. 라는 그러한 철학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인 룰을 사용을 해서 다음 두 가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y랑 이게 좀 이제 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y랑 x라는 두 가지 확률 변수가 특정한 상태를 가질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 네. px given y 곱하기 py 또는 py given x 곱하기 px.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의 이름을 우리가 붙이자는 거죠. 하나는 제너러티브라고 붙이고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라고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x를 보고 이 녀석의 레이블을 구하는 거 또는 레이블을 보고 x를 구하는 거. 이게 두 가지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스테이트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주목할 만한 거는 X랑 Y 물리치가 다르다는 그렇네요. 네. 현실 세계에서는 x가 주어져 있죠. 네. X가 벡터고 Y는 0 또는 1인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 그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을 네. 그것만 필요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레딕션을 위해서. 그러면은 제너러티브 모델에서는 이 공식에 따라서 py와 px given y를 둘 다 알아야만 py given 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디커 모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 모든 제너रे티브 모델에 네네. 해당합니다. 네. 그냥 되게 제너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뷰에서는 이러한 성질이 있고, 그런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뷰로 이 문제를 똑같이 보게 되면, 어, py given x만 알아도 우리의 그 목표를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디퓨전 그 모델들에서도 컨디셔닝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 식을 만들어요. 컨디셔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가우시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컨디션 프라이어로부터 출발하고 싶을 때 이 식을 만족하면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증명.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
구조적으로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런 토대로 만든 모델이니까 그걸 증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환원생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데몬스트레이트 하더라. 음.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나? 아는 거는 논문에 안 나오겠죠. 감이 아, 안 오네요. 안 되는 게. 그러게. 근데 컨디셔닝이 안 되는 모델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진 않지. 그러니까 되면은 와 대단하다 이러지. 좀 레어한 성질입니다. 컨디셔너, 그러니까 젠틀 모델 중에 그쵸 컨디셔닝을 못 하다가 할 수 있게 컨디셔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의 랜덤에 가까운 그런 디스트리뷰션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제네레이션 할 때, 샘플링을 할 때 어떤 내가 원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에서 출발을 해야 출발을. 예를 들면은 그 사진의 네네네. 일부를 지운 다음에 그거 채워넣어봐 이런 인프린팅 같은 테스트. 네. 그러면 지워진 거에 나머지가 컨디션이 되는 거죠. 아, 그런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게 아.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생성해봐가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도구를 생성해봐, 네. 셋을 생성해봐, 아니면 지워놓고 나머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생성해봐. 그 정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개를 생성. 그냥 개를 생성해봐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긴 개를 생성. 우선은 이제 given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제너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px 뭐죠? 이게 뭐죠? 이거 y py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컨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x의 일부가 주어진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나요? 아니면은 음, x 분포의 일부를 잘라갖고 거기만 이제 그 약간 한다던가. 괴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그건 잘 일단 모르겠어요. 저 프랙티컬한 예시하고 네. 그 다이어그램하고 좀 연결하고 싶어요. 약간 그 개념들 사이에 레벨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닐까? 이런 무튼. 음, 네. 더 나오는. 네, 그러면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 네. 그래서 이제 x가 이제 그 랜덤 벡터이기 때문에 체인 룰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In the generative model, y is simple. How do we parameterize?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너러티브 뷰로 봤을 때 y가 주어지고 그리고 각 x들은 이런 식으로 y에 의존을 하거나 특정 어, 확률 변수에 의존을 하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죠. 그리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다는 건데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그린다고 하면 이제 y가 x에 의존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보일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사실 사건은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건 우리의 관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너러티브한 관점을 취했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관점을 취했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제너러티브 모델을 봤을 때는 py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 x1부터 n까지 각 xi들의 어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것은 좀 어렵다 되는 거고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봤을 때는 어, py
어떤 x들의 상태들이 딱 주어졌을 때 py를 구하는 게 굉장히 컴퓨테이셔널리 엄청 많은 작업을 소모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x 간의 관계는 우리가 모델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되게 유리한 점이에요. 네. 뭐 x2가 x3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뭐 xn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우리는 x1에서 xn까지의 결과만 보면 y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y의 probability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naive Bayes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이 답도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나이브하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각각의 의존관계가 없다라고. 그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 네. 아, 네네네. 아, 이거 뭐냐면은 그냥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다음에 로지스틱으로 합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 네. 그 그림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아침에 봐가지고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의존 관계로 표현되어 있는 이 엣지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 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 그림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 그 레이블을 예측을 한다라는 태스크라고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의 스칼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벡터로 출발을 해서 x1부터 xn들의 값을 가진 벡터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스칼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펑션을 마지막에 적용을 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을 해서 네,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고요. 실제로 로지스틱 프로베빌티 맵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세요. 네, 네, 저는 이 그래프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고요. 어, 교수님이 뭔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디시전 바운더리. 네,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로지스틱 펑션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엑셀 데이터를 넣었을 때 0과 1 사이를 모델링하는 거죠. 네, 아수 내뱉는 거를 확률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보던 이 x가 나올 확률이 뭐 0.4다, 뭐 0.6이다 이런 스칼라를 내뱉게 되는데 네, 그럼 뭐 내가 뭐 어떤 기준을 하나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거를 뭐 0.5라고 지금 세워서 0.5보다 미면은 얘가 K인 걸로 0.5보다 뭐 아래인 거면은 X인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내뱉는 확률 자체를 아니, 그 스칼라 자체를 확률로 해석하면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음, 것 같아요. 그 얘기구나. 막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네, 음. 레이블링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네, 어떤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알파가 파라미터가 뭔가 알파들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션 바운더리를 조정을 하는 게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서 최적화하는 그 방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파가 지금 여기서 모수이게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이 f가 그냥 리니어 함수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게 아니고, 네,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가정을 했고, 음, 그러니까 x랑 알파가 주어져 있을 때 y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맞추는 걸 얘기하죠. 집을 네네네. 맞추는 애로 그렇게 확률을 설정하게 되면 이 fx, a라는 애를 그런 로지스틱 함수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뒤에 디시전 바운더리 설정해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네네네. y는 1로 컨디션을 걸어야 컨디션 그거 네. 그렇고요. 이게 왜 실전에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로지스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네, 그 y가 기분 y일 때 xi와 xi를 제외한 다른 확률 변수들 간의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진 그런 모델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뱅크라 어카운트 이렇게 두 가지 몰표가 있으면 사실은 코릴레이티드 상관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의존관계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이 더블 카운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이 베이스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뱅크랑 어카운트는 사실 하나의 정보인 거거든요. 뱅크가 나왔을 때는 항상 어카운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의 정보로 봐야 되는데, 나이 베이스를 가정하면 뱅크일 때도 이거는 이게 스팸의 확률을 올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카운트가 또 나오면 스팸의 확률이 더 올라갔네? 라고 모델은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 모델을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 둘은 그냥 같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엣지를 없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블 카운트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제너티브 모델은 굉장히 유용한 영역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슬라이드는 그냥 이해를 못했어요. 멀지널라이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마이너라이징 한다. 제가 강의를 잘 안 들어서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뭐 예를 들어 px, y라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있을 때 뭐 x에 대한 함수만 구하거나 y에 대한 함수만 구하는 그거를 마지널 함수 한개 할 아, 때는 네. 그래서 마지널라이징 한다는 거는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가고 싶으면 조인트에서 x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내가 서메이션 하거나 뭐 인테그랄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unseen 그 베리어블 자체를 마지널라이징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좀 보고 싶은 베리어블 말고 안 보이는 이 베리어블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합해버려서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only 내가 원하는 음, 변수에 대한 정보가 가질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음, 하는 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어떤 베리어블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에비던스가 여기서 뭔지 잘 이해가 안 돼. X 에비던스. 에비던스요. 그러니까 이게 xi 베리어블들이 unobserved된 상태라고 하니까 xi들을 전부 사실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충 숫자도 그냥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비던스라고.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뱅크랑 어카운트처럼. 그러니까 걔네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 되게 에비던스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서 Y에 대한 애들만 내가 구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언스비어는 X?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뉴럴 모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네,
뉴럴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과 너무 현실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가정 사이에서 어떤 중간작용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인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어, 이제 리니어리티와 넌리니어리티가 모두 어, 들어가 있는 모델인 건데, 음, 네,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뉴럴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넘겼어요. 네, 뉴럴 모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냥 알파라는 어, 그 이거 뭐라고 하죠? 파라미터? 네. 네, 파라미터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아, 에비던스가 마지노 라이크. 마리널 라이클리후드요. 에비던스 자체를 그게 그냥 어떻게 정해져요? 네, 그냥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아, 그냥 마지노 디스트리뷰션을 곱한 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정의되는 거, 에비던스라는 거. 네, 라이클리후드 자체가 그렇게 정되니까 완전 원래 라이클리후드 자체도 그냥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뭐 X나 그 모수가 있다고 치면 그냥 그 애들을 곱한 거를 계속 라이클리후드라고 마지노를 그냥 컨디션인 거를 한 거를 그런 거. 정확히 찾아봐. 에비던스요. 지금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 아, 네, 네. 나중에 식을 보면은 이게 네. 뭐지? 뉴럴 모델 지금 들어갔는데, 네, 뉴럴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요. 제 이야기로. 그래서 리니어리티의 넌리니어리티를 이런 식으로 같이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네, 뉴럴 모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리니어 디펜던스를 가정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확률 변수 사이를 그냥 확률 변수들 사이의 디펜던스를 그냥 리니어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너무 심플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뉴럴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개의 리니어한 층들 사이에 넌리니어리티를 도입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셔널리 좀 세이브하면서도 좀 실제 세계의 복잡함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거를 좀 식으로 나타내 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체인룰은 그냥 콜드 팩트죠. 실제로 세상은 이렇다. 근데 베이즈넷을 도입하면 우리는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현실과는 좀 떨어지게 되고 뉴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어느 정도 모델링 하면서도 컴퓨테이셔널리 우리가 우리의 라이프타임에 뭔가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출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진짜 후루룩 넘어가시거든요. 그냥 네, 지금까지는 probability 그 이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뤘었는데 사실은 컨티뉴어스에도 이걸 우리가 확장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일 경우에는 우리가 파라미터가 하나인데 가우시안이나 유니폼 같은 이런 컨티뉴어스한 분포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파라미터가 이렇게 두 개가 되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거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체인 룰, 베이즈 룰 다 적용되고 우리가 봤던 개념들 전부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후루룩 넘어가서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좀 일찍 빠르게 넘어가면서 뭔가 좀 놓쳤던 부분이나 말씀하시고 싶었던 부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 라이트가 어떤 있는지 이거 한번 그 구글에 찾으려면 되는데 여기 이거 에비던스 나온 여기죠. 네. 네. 마이너라이징 오브 런싱글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제가 종료를 할게요. 제가 하는 만큼. 네. 보면은 말른 라이크리드가 에비던스가 맞은 라이크리드라고 해석해 또 검색해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가능한 모수들이 세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타라는 스페이스 안에.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해서 컨디션을 한번 걸고 그래서 그 세타를 전부 다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알파를 컨디션한 x를 찾을 수 있다. 이거 자체는 좀 수식적으로 그냥 정의된 거고 알파가 기분됐을 때 x를 내가 바로 찾기 힘드니까 그 중간에 그냥 세타를 넣어가지고 걔에 대한 마지노를 씌워서 구하겠다. 인 것 같아요. 그 수식 자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음, 사실 베이지안도 그렇고 뭐 자체가 다 컨디션을 걸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 계산하기 편하게 중간에 뭔가를 하나 넣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그러니까 그 세타 기운 알파를 알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형태를 알 수 있을 때, 그래서 요 세타를 마지노를 알 수, 마지노, 음, 이거 약간 확대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가정을 하고 훈련을 한 모델 같은 경우에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뷰로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어, 우리가 트레인셋에 있지 않았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을 당할 수 있다라고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어, 강아지가 흰색 강아지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껌둥이를 보고도 얘가 개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더 제너러티브 모델이 더 네, 많은 정도로 모델링 할 수 있지 않냐. 네네네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여기 들어간 이 세타라는 종류 제가 색상일 수도 있고 네네 걔랑 알파가 걔랑 치면 그럼 제너러티브 모델이 수식적으로 모델링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정보들이 사실 유익이 중요하지 않은 있는 정보들. 거니까 그러면서 조금 디스크리미네이티브보다는 더 많은 그 정보를 핸들링할 수 있다. 무슨 뜻? 음,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세타가 그냥 온갖 색의 강아지를 다 넣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시킨 이 모델이 흰색 강아지만 본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검은색 이 모델에게 검은색 강아지, 노란색 강아지도 줘도 우리가 강아지라고 1이라는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 에비던스 말고 또 좀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들 있으실까요? 뭔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후루룩 넘어갔다 그러신 분들 없으시면 정욱님 뭔가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거 무슨 말씀 안 아, 아, 네. 그러면은, 네.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마치면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